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증시 미국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애프터마켓 없이 장이 오후 5시에 일찍 끝났습니다. 주가는 661.77달러로 마감되었고 짧은 애프터마켓에서 659.95달러로 1.82달러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테슬라 주가답게 멋지게 상승했고요. 이번 주는 4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긴장된 일주일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12월 18일 S&P 편이 마지막 1분 남기고 스페이스X 발사 성공하듯이 주가가 신고가 695달러 사상 최초로 찍었고요. 편입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정설인데 당연하다듯이 S&P 편입 이후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의 마지막은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615달러까지 신고가에서 13%나 빠졌고요. 대신 애플은 1.5% 올랐지요. 하지만 머스크 CEO가 트윗을 통해서 2017년 모델 3 양산 시 현금 부족으로 애플 팀쿡과 합병을 상의하려고 했다가 퇴짜 맞았다는 트윗을 올리면서 주가가 한방에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또 언론에서 애플 전기차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론은 애플이 테슬라로 돌아선 시장의 자본을 다시 애플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고요. 현재로서는 애플이 전기차를 단기간에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테슬라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죠. 애플의 전기차 사업 논란이 종식되고 본격적으로 산타랠리 덕분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브렉시트 합의로 이슈가 된 영국과 EU가 무역 협상을 무난히 마무리 지으면서 테슬라 주가는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 기가 베를린에 모델 Y하고 배터리 공장 짓고 있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국과 유럽 전역에 수출할 것인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에서 테슬라가 무관세로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탄력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주 애플의 전기차 발표로 600달러 저항선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긴장된 순간도 있었지만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았던 한 주로 역시 산타랠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MFI 머니 흐름 보조 지표를 보면 다음 주 주가를 차트상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차트는 항상 맞는 게 아니니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거래량이 많다고 주가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적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은 거래량이 적으면 주가 하락, 많으면 주가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의 MPI 20 이하의 거래량 하락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보통이고요. 시장에서 거래량이 작으니 팔 사람은 다 판 건가 이제 비싸게 사야겠네 하는 것이고 주가는 오르는 것이죠. 시장에서 살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고 작은 더블음봉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고 또 상승. 영국 EU 합의 이전 크리스마스 24일에 거래량이 MPI 지수가 20 아래로 또 떨어졌죠. 시장에서는 앞으로 호재만 있으니 주가는 더욱 오를 거라고 예상되고요. 애플 전기차 논란까지 종식되었으니 더욱 팔 이유가 없어졌죠. 이런 근거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거래량 감소가 올 수 있습니다. 1월부터 호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차트 설명은 재미로만 들어주시고 새로운 뉴스는 언제든 나와서 개미들을 겁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은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와 같이 또 4일밖에 거래를 하지 않고요. 1월 1일 신정일이라서 타이트하기도 하고 연말이라서 뉴스 언론이나 이슈 메이커들이 연말에는 좀 쉬어줘야죠. 이슈가 있으면 1월에 터뜨리는 게 새해 첫 이슈로 떠오르면서 더 관심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뉴스나 주식 보기가 조금 힘들죠. 1월에는 정말 테슬라 주가 상승할 호재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청 중인 주주분들도 테슬라 주식 팔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MFI 지수 또 떨어지고 팔 사람 없으니까 주식은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1월 4일에 드디어 테슬라 판매량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연말 테슬라 구매 고객에게 슈퍼차지 1년 무료 제공했으니 코로나로 올해 초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연말에 얼마나 판매량이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판매된 모델 S와 X한테 한정적으로 슈퍼차지 평생 이용권을 제공했지요. 최근에 슈퍼차지 충전 비용 올라가고 점거비까지 생기면서 무료 충전이 얼마나 절약하게 해주는지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량이 많으니까 소비자들은 더욱
더욱 열광할 듯 하고요. 또 12월에 발표되기로 한 FSD가 2021년 초로 발표가 연기되면서 좀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된 풀셀프 드라이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 1만 달러를 한 번에 지불해서 FSD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구독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았던 FSD 옵션 선택률이 더욱 올라갈 듯 합니다. 구독 서비스로 바뀌면서 증가하는 차량 판매량만큼 FSD로 인한 현금 흐름도 더욱 좋아져서 결국에는 테슬라 신용도 상승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FSD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죠. 정확한 날짜는 연초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구독 서비스 진행하려면 1월이나 늦어도 2월에는 발표해야 될 듯 합니다. 1월 15일에는 업그레이드된 사이버 트럭이 다시 나올 듯 하고요. 이전에 쇠구슬을 사이버 트럭에 던져서 창문 깨진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출시되는데 픽업 트럭이 미국하고 중국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또 21일 바이든 취임사가 나오면 코로나로 대량 실업과 경제 살리기로 인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이 나올 듯 하고요. 1월 유일한 악재는 트럼프가 부양책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기존의 개인당 600달러를 2000달러까지 늘려서 다시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당연히 오케이지만 공화당은 절대 동의할 일 없을 거고요. 트럼프도 이런 상황 잘 알고 있어서 회방 놓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간 5차 추가 보양책 하니 안 하니 계속 말했던 거라서 주식시장 또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듯 합니다. 연말에는 실적이 또 나오고요. 올 초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도 50만 대 목표량 충분히 도달할 듯 하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 테슬라 차량 판매량 목표치를 84만 대 하는지 77만 5천 대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2021년에 기가 베를린 완공, 상하이 공장 3기 확장까지 완료되면서 판매량 100만 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할 듯 하고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가 탑재될 4680 배터리 성능일 듯 한데요. 이전에 배터리 대회에서도 말했듯이 LG 솔루션과 중국 CATL에 811 배터리를 능가하는 테슬라 전용 배터리가 나온다면 기존 경쟁 업체들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듯 합니다. 주가에 새로운 상승 동력이 생기는 거죠. 12월 11일부터 25일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국 투자자들 매수 매도 현황이고요. 이거 보세요. 지난 영상에 애플카 뻥카라고 걱정할 것 없다고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시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영상 올라오는 정도만 봐도 테슬라 연구 많이 한다는 거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놓으시고요. 한국 투자자들 애플 전기차 이슈 터지고 나서 주가 매도 엄청 했습니다. 특히나 편입 전 13일, 14일 매수 물량 많았는데 이걸 보면 13일에 매수할 때 테슬라 주가가 645달러였는데 21일 애플 전기차 발표 이후에 주가가 615달러 저점이었을 때 1차로 1억 8천만 달러 매도했고 22일, 23일에 5억 4천, 5억 2천만 달러 25일 새벽에는 1억 3천만 달러 매도하셨네요. 애플카는 뻥카이고 2024년 돼야지 양산 시작하는 일종의 사업 계획인데 애플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플 자동차는 단기간에 정말 어렵고요. 외주로 차량 생산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전기차 만들어서 테슬라와 경쟁하기는 힘듭니다. 애플이 AI 반도체 칩 설계를 잘하는 건 많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하려면 엔비디아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테슬라와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S&P 편입 전에 무수히 많던 테슬라 악의적인 뉴스도 참고 견뎠는데 애플과 한방에 손해 많이 보셨을 듯 합니다. 애플바들이 615달러에서 대량 매도시키고 그때 기관들은 대량 구매하면서 주가가 현재 66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이번에 매도하신 분들은 7, 8월부터 테슬라 투자 시작해서 이득 보고 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테슬라 들어오려면 1월 전에는 매수 타이밍 잡기 매우 힘들 듯 하고요. 2021년에 애플 주식처럼 테슬라도 다우 편입하고 주가 분할이나 판매량 증가 등 호재가 많고 이제 시작인 기업입니다. 많이 아깝고요. 테슬라와 같은 주식은 장기로 가시고요. 뒤에 설명하는 중국 전기차는 시장 상황 보고 매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지난번 J 테슬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설명 못 했네요. 자세한 내용
내용은 오른쪽 카드 클릭 후 제2 테슬라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은 테슬라 말고 제2의 테슬라에 왜 투자하느냐? 솔직히 테슬라만 한 기업 없지 않느냐? 저도 분석하면서 생각하지만 전기차에서 테슬라는 넘사벽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2년 3년 한다고 해도 테슬라 따라올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매우 많지요. 오토파일럿 그나마 좀 한다는 샤오퐁도 어쩔 수 없는 중국산 전기차이고요. 니오, 니오토, 리베안, 루시드 지금 수준에서는 테슬라 OTA 같은 운전자 경험이 없이 그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수준입니다. 하지만 샤오퐁에서 보았듯이 공격적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직원 채용하고 소스카피 소송까지 당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8,700만 대가 판매되고 소비가 됩니다. 2020년에만 특별하게 코로나로 7천만 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이 감소했지만 자동차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7천만 대만 잡아도 2100만 대니까 엄청난 수의 전기차가 생기는 것이죠.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을 보면 2023년까지 200만 판매가 예상되고요. 전체 전기차의 10% 크게 잡아야 20%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타사 차량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테슬라가 차량이 가장 좋은 것은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애플 스마트폰이 가장 좋지요. 디스플레이나 OS 훌륭합니다. 대신에 아이폰 프로 12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요. 테슬라가 모델 S, 모델 X, 모델 3Y 등 제품 라인이 있지만 개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꼭 테슬라만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잘 팔린 것은 테슬라인 것은 맞고요. 스마트폰 구매할 때 무조건 애플 최신폰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는 전화만 잘 걸리면 돼, 게임이나 스크린 작아서 영상도 잘 안 봐 하면 저가형 중국산사도 사용에 큰 지장 없습니다. 때문에 모델 3가 가장 잘 팔리는 이유기도 하죠. 또 학생들은 게임이나 영상 시청 많고 좀 더 좋은 성능의 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는 거고요. 핵심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매우 크고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도는 하지만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각 기업들도 빠르게 또 비슷하게나마 구색 맞춰서 시장에 전기차를 내놓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오래전부터 이미 투자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최근같이 시가총액이 600조, 700조 왔다 갔다 할 때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중국산 전기차는 시총이 30에서 40조 왔다 갔다 하니까 테슬라가 시총 2배 되는 것과 샤오퐁 니오가 시총이 2배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투자해야지 더 가능성 높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면 아이폰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넘사벽이었죠. 하지만 갤럭시폰, 중국산 샤오미, 비보, 화웨이 처음에는 시장에 빨리 내놓는다고 조잡하고 호환 터치감 답답하고 했지만 지금은 10만원짜리 중국폰도 쓸만하지요. 또 제2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위함입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테슬라를 메인 투자라로 보는 것은 저나 구독자님들도 같은 견해일 것입니다. 테슬라를 60에서 70% 비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제2의 테슬라, 그나마 테슬라 좀 따라 한다는 기업에 추가로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일부분 가져오고 제2, 제3 테슬라에서 더 높은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가 흐름이 투자자들 마음이고 방금 제가 말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오르니까 니오 샤오퐁도 같이 오르죠. 니오 샤오퐁이 판매량이 좋아서 성능이 좋아서 2010년 주가가 10배, 20배씩 상승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섹터, 전기차 섹터에서 그나마 좀 한다는 기업은 모두가 상승했습니다. 커스터머 사이클 자동차 제조 섹터에서 보면 다 상승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를 중심으로 니오, 전기트럭, 워크호스, GP 그린파워, 또 전기차와 상관없는 중국 전기 오토바이, 니우까지 흐름을 잘 타서 주가가 231%까지 올랐고요. 홍콩 상장된 중국 전기차 BYD는 올해만 400%, 중국 로컬 장성자동차, 장안자동차는 100% 치고 올랐고요. 올해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각국이 경제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장에 대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요. 어딜 갈 줄 모르는 자금들이 테슬라 퍼포먼스가 남다르네 하면서 테슬라로 모였다가 주가 주춤해지면서
텐센트가 미는 니오도 괜찮다던데, 손정희가 샤오퐁 자율주행에도 투자한다던데, 이렇게 자금이 테슬라 같은 주도주 중심으로 전기차 섹터 내 다른 주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같이 테슬라와 전기차만 핵심적으로 분석했던 투자자가 호련히 바이오 산업을 분석한다. 말이 안 되죠. 보기만 해도 어려운 바이오 용어들 한 달, 두 달 분석해서 투자 못합니다. 즉 전기차에 들어왔던 자금은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죠. 테슬라 말고는 어느 기업이 더 흥할지 망할지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경투TV에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간간히 다른 전기차 기업도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